원장님, 오늘은 대사와 빈혈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원장님, 대사와 빈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빈혈하고 가장 연관되는 건 철분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철분이에요. 근데 뭐 철분이 공급이 안 된다, 뭐 그러면 빈혈은 기본으로 따르죠. 빈혈이라는 거는 적혈구가 부족한 거를 원래 빈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피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세 가지의 세포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적혈구가 부족한 거를 이제 빈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철분 재료가 부족해서 적혈구가 너무 작은 이런 빈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혈구는 잘 만드는데 적혈구가 성숙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B12와 엽산이 부족해서 적혈구 개수는 되게 모자라요. 근데 적혈구 하나하나 크기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 크기가 크면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적혈구가 성숙하는데 필요한 이제 비타민 B12나 엽산 같은 게 제대로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효소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유전적으로 조상이 적혈구의 모양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든지, 흑인들은 낫세포라고 그래서 마치 낫처럼 길쭉하게 적혈구가 생겨서 아무데도 혈관을 막고 빈혈만 있는 게 아니고 산소 운반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지중해 쪽으로는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의 문제에 따라서 적혈구가 막 작으면서 산소 운반도 못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빈혈하면은 못 먹어서 먹긴 먹었는데 너무 쏟아서 피를 만드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많은 거, 궤양도 있겠고 암도 있겠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을 수 있어요. 원장님, 심혈관계에서 혈관이 원활하게 그게 안 되면은 그것도 빈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혈관계에 지방이 끼는 거, 그것도 대사랑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혈관을 통해서 중요한 조직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고지혈증이 심하다든지 혈관벽이 막 두꺼워져서 피 자체가 못 간다. 심각하죠. 뇌가 필요한 혈액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은 대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빈혈이 오고 자주 피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또 다른 더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거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받은 철분이 고갈되는 시기가 5, 6개월이에요. 5, 6개월 이후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것이 아이가 큰 성장에 따라서 못 미쳐요. 그래서 아무 특별한 병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빈혈이 왔는가를 의심하는 소견. 첫 번째, 아이가 땀을 많이 흘려요. 먹는 거를 조금 이상하게 먹어요. 그거를 파이카라고 그러는데, 종이를 먹는다든지 흙을 먹는다든지 음식이 아닌 거를 막 땡겨요. 성인이 이제 빈혈이 오면은 그 얼음을 깨물어 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 종이나 흙을 많이 먹고 그런 이식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이 여러 번 뛰어요. 더운 거를 못 참아요. 여러 번 뛰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더운 거를 못 참아서 방이 더우면 잠을 못 자고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빈혈이 왔다 하는 첫 번째 조건, 잘 자라던 아이가 체중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때 빈혈 검사를 꼭 해야 된다. 6개월 정도 돼서 건강검진의 하나가 꼭 빈혈 검사를 확인하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철분만 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철분만 주어서 안 되는 빈혈이 아까 얘기한 대로 비타민 B12나 코발라민이라는 대사하고 연관되거든요. 비타민 대사하고 연관돼서 오는 빈혈들은 위가 튼튼해야 돼요. 위가 현자름은 위에서 비타민 B12 흡수에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 아이들은 적혈구는 엄청 크고 개수는 적고 헤모글로빈을 재면 정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적혈구가 커서. 그런데 뇌 기능은 완전히 나쁜 영향으로 돌아가죠. 뇌라든지 척수의 뒤쪽으로, 그쪽에 이제 비타민 B12가 많이 부족하면 코발라민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은 척수 뒤쪽으로 세포가 죽어요. 비타민 B12를 이제 주사로 주기도 하는데, 비타민 B12는 사실은 먹는 걸로는 흡수가 잘 안 돼서 되게 이제 부족할 경우에 주사제를 사용한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빈혈과 피로 예방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철분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철분을 안 주고 음식으로 하는 거는 빨간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헤모글로빈 수치를 좀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B12 뭐 이런 것들은 꼭 동물성에서 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채식만 먹고서 임신을 하시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중추신경계의 그 성장이라든지 피가 성숙되는데 필요한 성분이 부족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은 너무 채식만 먹으면은 아이가 뇌성장, 중추신경계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적어도 뭐 계란을 먹는다, 우유는 먹는다, 뭐 이렇게 해서 비타민 B12의 공급은 필수적이다. 아까 말씀해주신 증상에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막 땀이 막 많이 나거나 더위를 못 참는다거나 이럴 때 그러면은 식단을 좀 맞춰주면 그게 완화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빈혈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아빠 귀하고 아기 귀를 색깔을 비교하세요. 아빠 귀는 상당히 붉게 색깔이 좋은데 아기 귀는 하얗게 창백하다. 그럼 벌써 빈혈이 온 거예요. 확인해야 될 거, 아기가 땀을 흘리는가, 최근에 체중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체중이 안 느는 거, 이상한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니까 뭐 더위를 못 참죠. 또 엄마들은 또 감기 걸릴까봐 더 싸주잖아요. 아기들이 막 빈혈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막 땀이 많이 나니까 손발이 차거든요. 이 심장이 이제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막 심장이 더 많이 뛰는데 더운 거 자체가 또 심장을 더 많이 뛰게 하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아이의 빈혈이 심할 때 병원에서 꼭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이 있을까요? 아이 빈혈이 이제 심할 경우 또 특히 엄마가 빈혈이 있는 분은 아기도 빈혈이 일찍 오고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빈혈 검사는 뭐 간단해요. 5분도 안 걸리거든요. 헤모글로빈 체크가. 빈혈이라는 거는 적혈구의 개수가 충분한가, 또 적혈구의 크기는 너무 작은 건 아닌가, 너무 큰 건 아닌가. 빈혈이 유전적으로 오는 경우는 간이나 뭐 비장 이런 것들이 다 커질 수 있어요. 그 빈혈 때문에. 단순하게 철분만 많이들 생각하고 빈혈이 왔다 그러면 헤모글로빈 적다 그러면은 다 철분만 줘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비타민 B12나 엽산이 부족해서 오는 빈혈을 철분으로 열심히 줘도 안 났으니까 병명이 뭔지 아세요? 악성 빈혈. 그래서 악성 빈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빈혈의 원인이 철분이 아니고 비타민 B12나 B6나 아니면 엽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만성 염증이나 감염이 심할 경우도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되게 이제 우리가 감염이 있을 때 적혈구가 가라앉는 속도를 봐요. 그걸 ESR이라고 그래요. 되게 막 염증 있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빨리 가라앉아요. 그래서 적혈구 침강 속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감염하고 구분이 필요하다. 그거는 따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혈액 검사예요? 혈액 검사로 가능해요. 원장님 마지막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피와 연관된 빈혈은 굉장히 다양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환경도 얘기했잖아요. 납 중독 같은 거 있으면 빈혈은 기본이요. 빈혈이 일단 왔는가 확인하는 거, 아기 때부터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성장의 지장뿐만 아니고 뇌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빈혈에 대한 피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작전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빈혈이다 이럴 경우에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왜 빈혈인데 철분을 줘도 안 낫는지 여러 가지 아마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